오늘은 캐디와 대리기사님들의 홈택스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복지이음 바로가기 클릭. 오른쪽 밑에 사업자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클릭. 왼쪽 밑에 본인 소득 내역 확인 정정 클릭. 본인 소득 내역 확인 신청 클릭. 귀속 연도는 신고 연도의 숫자를 적습니다. 2022년 신고하니 2022년으로 작성. 본인의 수입 내역이 나옵니다. 확인 후 1년 수입을 다 더해서 메모합니다. 자, 이제부터 신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고 납부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로 갑니다. 일반 신고의 정기신고 클릭. 조회 클릭. 휴대폰 번호는 필수사항입니다. 소득 종류 선택에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체크. 사업장 명세 추가 클릭 후 사업자 없음 선택 아래의 업종 코드는 꼭 94만 914 코드로 진행하세요. 대리기사님은 94만 913으로 선택. 복식보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인지 단순 경비인지는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알아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분은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선택.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아까 전에 메모했던 내 수익 금액을 적습니다. 일반율 선택 후 등록하기 꼭 누르셔야 합니다.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소득공제란에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작성하시고 다음으로 계속 이동. 쭉쭉 나아가시면 세금 계산 끝. 세금 폭탄 맞으셨네요. 세무대리인에게 상담 바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전에 홈택스로 세금 신고하는 방법에 이어서 홈택스로 캐디님과 대리운전 기사님의 세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신 영상은 잘 보셨을까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 우선 지금까지는 캐디와 대리기사님들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골프를 가셨거나 혹시나 대리운전기사님을 불러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캐디피라고 하죠. 주는 금액을 골프를 가시면 사실 회사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사실 세금 포착하기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혹시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부르신다 하시면 계좌이체를 하든 아니면 현찰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디와 대리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사실 세금 포착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2023년 5월 그러니까 22년 수입 기속분에 대해 가지고는 꼭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작년에 저한테 대리기사인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연락 오시는 분이 꽤 많으셨어요. 왜냐면 대리기사님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합산이 되었을 때 세금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걱정이셨죠. 그래서 연봉에 따라 가지고 세금은 다르다 전화 오셔서 계속 저한테 근데 그래서 세금이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연봉이랑 소득이랑 합산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략적인 세금을 알려달라 하길래 이만큼 나온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상담 이후 저한테 신고는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점점 이제 세금도 안 하던 소득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캐디와 대리운전 기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제가 살고 있는 근방에 있는 골프장에서 캐디 분들이 또 많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은 캐디 신고를 그냥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딱 들어가시면 안내문에 내 수입이 뜨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수입을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 수입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해요. 아마 혼자 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따라서 기준경비냐 단순경비냐 그리고 복식부기냐 간편장부 대상자냐 이런 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세무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준경비로 신고를 해야 되는 단순경비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세금 폭탄이 나오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 기준경비로 나오시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라는 걸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뭐 지금까지 내가 계속 단순경비로 신고를 해왔으니 뭐 오류 나는 거는 무시하고 단순경비로 쭉 가시는 거죠. 왜? 단순경비로 하면 세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작게 나온 세금으로 내고 싶으시니까 기준경비는 아닐 거야. 그래서 기준경비로 안 하시고 단순경비로 신고를 하셔서 세금 폭탄이 나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내가 단순경비인지 기준경비인지 뭐 거의 90% 이상 맞게 딱 나옵니다. 안내문에. 하지만 캐디와 대리운전기사님은 조금 특이하게 수입을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한테 판단을 맡겨서 그리고 내가 기준경비인지 단순경비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멋모르고 단순경비로 신고했다. 근데 내가 기준경비다. 그러면 폭탄을 맞으신 그렇기 때문에 꼭 캐디님과 대리운전기사님은 세금 신고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세무대리인, 저 같은 세무대리인한테 통해서 신고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제가 올린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사실 말해서 지금 올린 영상은 보셨다시피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따르랑. 네, 그 이유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경비로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 폭탄이 나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신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으면 하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